토익문법 잡자 진실의 방으로 전국에 있는 토익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다섯 문제 116번부터 120번까지 풀어볼 것입니다. 준비 시작. 딩동댕. 다섯 문제는 잘 풀어보셨죠? 116번의 정답은 B번입니다. awkwardly, 어색하게, 수투르게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라는 단어는 동사로 뭐뭐 크기로 만들다, 명사는 크기 수치지만 여기서는 비동사 다음에 pp가 나와서 중간에는 부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16번 문제는 부사 문제입니다. pp가 부사가 pp를 꾸며주는 형태죠. 해석을 해보면은 몇몇 새로운 사무용 가구의 일부가 어색할 정도로 크기가 되어 있어서, 다시 말해서 어색하게 만들어져서 그잖아 fit, 맞지 않다는 거죠. in the intended, 의도된, 계획된 사무실의 공간에 적합하지 않다, 들어맞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awkwardly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 silently는 내용이 안 맞죠. 조용하게라는 뜻이고, solidly는 튼튼하게, sharply 날카롭게 라는 뜻입니다. 쉬운 문제였죠. 117번 들어갑니다. 117번 문제는 정답이 D번입니다. 조금 중요한 문제예요. 일단 C와 D를 설명을 해드리면, that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앞에 나온 단수명사나 불가산 명사, 즉 셀 수 없는 명사를 받아줄 때는 that을 쓰고, 만약 앞에 나온 복수명사를 받아줄 때는 does를 씁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적을게요. that과 does는 뒤에 따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분사가 되든 구가 되든 간 따라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받아줍니다. 아시겠죠? 이걸 잘 찾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걸 받아줘가지고 대신에 does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does가 정답이 되는데, 지금 in 있죠, in. in이기 때문에 in 이하는 부사어가 따라옵니다. 뒤에 수시가 따라오고, does는 받아주는 게 housing cost, 이걸 받아줍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지금 정말 중요해요. 수능에는 수능 문법에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중이 높은 문법입니다. 해석을 해보면은 뉴욕에 있는 하우징 코스트는 주거 비용이죠. 주거 비용은 비교를 강조하죠. 훨씬 더 비싸다는 겁니다. higher than, 뭐보다도 those in its neighboring state, 뉴저지입니다. 뉴저지주에 있는 인근의, 뉴저지주의 인근의 주인, 이게 동격이죠. 인근의 주인 뉴저지의 그런 주거 비용보다도 훨씬 더 비싸다, 이런 의미죠.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비교 강조는 쭉 적어놨으니까 여러분이 외우시면 되고요. 이거는 확실하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that does는 단수 복수 앞에 나온 명사 받아주는 거 아시겠죠? anyone 같은 경우는 뜻은 누구나 이런 뜻이지만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사람을 가리켜 씁니다.
그리고 아들도 은하들과 비교되는데 은하들은 단수명사가 뒤에 옵니다. 그리고 은하들은 자체가 혼자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주어나 목적으로. 근데 아들은 지 혼자 쓸 수가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아들은 혼자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복수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줄이면 아들저가 되는 것이고 이때는 막연한 거죠. 뭐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 사물이면 다른 것들. 근데 드가 들어가는 경우는 정해지기 때문에 디아들 복수명사는 디아들저가 됩니다. 물론 디아들 단수명사도 가능하죠. 나머지 정해진 하나 또는 나머지 정해진 여러 것, 여러 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117번 잘해야 돼요. 118번 문제 A번이 정답이죠. 역시 부사 문제입니다. 첫 줄에 보면 문제를 보면 마르틴스버그 미술관이죠. 이거는 비동사 다음에 논 pp죠. be known for 뭐뭐로 알려져 있다는데 당연히 부사가 들어가서 pp를 수식합니다. widely 널리 알려져 있다는 뜻이죠. Its collection 소장품 수집품이죠. of classical paintings 고전주의 회화의 그런 소장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해서 A번이 정답이고 D번에 wide는 동사로서 넓히다, 넓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19번에는 A번이 정답이죠. Making surveys anonymous입니다. make 단어 오형식 동사고 목적어, 목적 보호고 비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문장 앞에 making이 와서 동명사 주어입니다. 동명사 주어 맞죠? 동명사로 주어입니다. 그래서 surveys 설문조사니까 설문조사를 익명으로 하는 것은 a good way 좋은 방법이란데 way는 자 밑에 정리를 해놨어요. 복습입니다.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일단 way to 부정사 way over인지 나올 수 있어요. 동격관계입니다. 해석할 때는 꾸며주는 거죠. 동사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근데 정확한 문법은 동격관계를 말합니다. 중학교 때 이걸 형용사전용법이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틀린 거예요. 두 번째 way how와 완전한 문장 온다고 되어 있는데 how라는 단어는 현대형에서는 관계부사에서 뺍니다. 독립적으로 how를 가르쳐요. way하고 how 완전한 문장 나올 때 같이 못 씁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관계대명사로 탈락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못 쓰기 때문에 하나만 써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뭘 how 대신에 집어넣는다면 in which나 that을 씁니다. in that. way in which 완전한 문장, way that 완전한 문장인데 in which나 that은 또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석할 때는 뒤에 완전한 문장 해석해서 way를 수식하는 패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돼요. 세 번째는 way가 두 번째와 비교해서 주격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로 갈 수도 있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뒤에 동사 확인하고 타동사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 way는 방법일 때는 fashion이나 manner로 같은 의미로 쓸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way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들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올라가서 way to get honest blank from consumers가 되죠. 설문조사를 익명으로 하는 것은 소비자들로부터 솔직한 의견을 받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A번이 정답이 됩니다. 의견을 받는 거. 클루는 단서, 실말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건 내용이 어울리지 않죠. 다음 120번 문제입니다. 120번 문제도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분사인데 분사가 앞에 having 다음에 pp가 나오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완료형 분사를 하는데 이때는 주절에 있는 이 동사와 시제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분사의 시제가 한 시제도 앞서 있죠. 그 전이죠. 해석을 해보면은 reservation은 예약이니까 예약을 했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입니다. 예약을 했기 때문에 Mr. Queen과 그의 동료들은 were seated immediately. 바로 앉았다는 거죠. 바로 앉았다. 주어 다음에 be seated 하면 앉다 뜻이거든요. 바로 앉았다. 뭐 하자마자 upon ing, on ing,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주어 동사죠. 뭐뭐 하자마자라는 표현. as soon as 주어 동사를 동명사 표현으로 on ing로 바꾼 겁니다. 그 식당에 도착하자마자죠. 도착하자마자. upon은 on보다는 조금 더 고어적인 좀 폼나는 표현이라 보면 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되는 것이고 여기 동료란 단어 동료 무조건 배우세요. colleague 발음 조심하시고 colleague, coworker, comrade, companion, associate입니다.
자, 비교해보면 이런 단어 있죠. 피어 단어. 이거는 독해서 보통 또래 또는 동료, 친구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fellow라는 단어도 동료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해서 120번까지 정리를 끝냈는데 토익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지만 단기간에 내가 점수를 뽑고 싶다, 단기간에 문법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단어를 빡세게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외워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테스트를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법의 이론을 확실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그냥 눈으로 보고 이해한다?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1년, 2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뿌리를 뽑고 싶다면 문법을 정확하게 외워서 그 문법 이론을 외우고 난 뒤에 2차적으로 영어 문장에서 그 문법을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해서 내가 몇 초 만에 이게 눈에 보이느냐. 이 훈련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리딩 볼 때도 그냥 읽어가면서 문법이 바로바로 눈에 들어와요. 이건 다 내가 해본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1등급 받는 학생들한테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꼭 적용해 보기 바래요. 문법은 바로바로 눈에 띄지 않으면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토익에서는. 아시겠죠? 열심히 공부하시고 앞에 거 안 본 분들은 앞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계속 복습하세요. 복습을 제대로 하시고 공부하시다 보면은 내가 올려준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걸 여러분 느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 열공하세요. 문제가 누구냐? 문법 해결사야.